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대표 나은서입니다. 대체주택이라든가 뭐 재산세, 종부세, 이 세테크가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뭐 재산세,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세무사는 아닌데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꼭 세무사님에 가서 상담을 의뢰를 해서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무사님도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뭐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님도 막 계시다고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이 가서 10분에 뭐 한 10만 원씩 상담료를 내고 아마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공짜로 해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윤곽을 잡아서 세무사한테 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이제 사례를 좁혀가지고 경우 수를 좀 줄여놓으면 세무사님도 상담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얄팍한 지식이나마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택이 5개 있어요. 그리고 토지라든가 상가 등은 이제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제외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세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이 데이터를 다 입력해야 되는데 빼고 주택 5개를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재산세, 자, 이 토지와 상가를 제외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이렇게 냅니다. 770만 원 정도 되고 2,80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냅니다. 작년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산세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죠. 그런데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거의 1,3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이제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 수를 계속 올린다고 그랬죠. 현실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2023년도 가면은 종부세가 한 7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죠? 세금도 재산세도 올라가고 특히 무서운 건 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토지라든가 상가 다 합치면 이분은 아마 거의 1억 가까이 1억이 넘거나 이렇게 세금이 됐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죠.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랴부랴 한번 또 이제 궁리를 했죠. 그래서 보면 자, 임대주택이 다행히 이분이 다행히는 정부 시책에 잘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해놨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40평 때도 임대사업자가 됐고 34평도 됐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34평 이하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임대주택을 3개가 돼 있어서 다행히 그래서 부랴부랴 종합합산배제 신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자 1,000만 원 정도로 낮춰졌어요. 아까 2,800에서 3개를 임대사업자를 빼버리니까 한 1,800이 아껴졌죠. 그리고 7천만 원 정도 된 게 3,400으로 아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끼면 굉장히 몇 년 동안 모으면 아끼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큰 혜택이 있고 또 임대사업자 혜택이 뭐가 있죠? 장기 보유할 경우,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보유하는 경우 이 3개 주택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양도세, 비과세를 한다. 이게 엄청난 특혜죠. 그래서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도 감면이 있고 재산세는 그렇게 감면되지 않지만 재산세도 있고 어찌됐든 이 종부세가 많이 아낄 수 있다. 비과세를 임대주택을 등록해 놓으면 그런 점이 있어서 다행히 임대주택 3개로 빼고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하다 보래도 그래도 역시 1,000만원, 1,700, 2,200, 2,900, 3,400 부담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부담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 주택을 하나를 팔거나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려고 해요. 다행인 거는 이 주택 하나가 대체주택이에요. 재개발 때문에 이주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면은 세금이 한 4, 5천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요즘 불경이다 보니까 안 팔려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안 팔고 어떻게 할까? 증여해버리면 어떨까? 아까 이제 우리 대체주택에서는 증여는 무상증여는 안 된다고 써요. 근데 증여를 해버린 경우는 양도세에 관한 부분에서 고민이 좀 덜어져요. 그래서 양도세를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증여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증여를 하나 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증여를 했다는 전제하에 물론 증여하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증여를 해버렸다고 가정하면 주택이 하나 있죠.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1,000만 원에서 62만 원을 줄어들고 올해 2020년도에 1,700에서 1,140만 원 확 줄어들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3,400만 원에서 320만 원 한 10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이 종부세만 쭉 계산해 보면 1억 1,400이에요. 1억 1,400. 그리고 이 주택을 증여를 하나 해버렸을 경우 재산세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4천만 원대예요. 2023년까지. 그러면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 2주택일 경우에 종부세 합계액과 하나를 증여를 해버렸을 때 그 종부세 계산한 금액을 차익이 얼마냐면 7,471만 원이에요. 그러면 증여를 해가지고 이 7천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도 증여를 해서 해버리면 당장은 올해 내년에는 뭐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쭉 한 10년 정도 가지고 간다면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벌써 7,500 정도로 들여서 증여가 완료될 수 있다고 하면 이분은 뭐예요? 이 종부세 낼 금액으로도 이미 아낀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10년, 20년 계속 이 두 개 주택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두 개 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검토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증여를 해야 되겠다. 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증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주택 하나가 있고 주택이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임대사업자가 됐다고 했으니까 주택 하나가 있고 주택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주택 2는 이거는 대체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올해 공시지가가 12억 6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체주택은 7억 5천 6백만 원짜리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대체주택을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해서 분산시켜 버리면 종부세를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종부세가 어떻게 되죠? 종부세가 한 3년 동안 거의 7,500 정도 아껴지기 때문에 이 비용을 들고서라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의뢰받은 걸 가지고 이분이 이제 세무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자세한 거는 세무사 이제 확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세무사님들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대체주택을 팔아버렸다. 요거 주택 일반 갖고 있고 대체주택을 팔아버렸다면, 자, 매도가를 14억, 13억, 11억 이렇게 나눠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 양도세를 11억일 때는 7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13억일 때는 3,300, 14억일 때는 5,200. 이게 대체주택이 엄청난 효과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취득가액이 6억 4천이고 이 취득일자가 2015년 9월 11일이고 취득경비가 1,90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가 대체주택이면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혜택이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거 주택을 그래도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서 나중에 아파트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취득세 떠내야 되죠. 그럴 경우에 이 계산을 해보면 14억에 팔고 살고 하면은 1억이 되고 13억에 사고 팔고 하면 약 한 8천만 원, 그 다음에 11억에 사고 팔고 하면 그래도 한 4,7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종부세만 안 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증여를 해버리면 되고 꼭 팔 필요까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팔고 나서 다시 살라고 하면 이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어찌됐든 양도세에 있어서 혜택을 보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고 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비용은 깨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죠. 증여를 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증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7억 5,600인데 다행히 거래가 2, 3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이제 세무서에 물어본 결과로는 이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취득세도 이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양도세도 이걸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여의치 않은 경우 11억, 최근에
2, 3년 전에 거래 금액이 한 11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11억으로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7억 6천으로 증여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면 자, 큰딸 한 사람에게 부담부 증여, 채무가 4억이고 보증금 6억, 전세가 끼잖아요. 그 다음에 1억은 큰딸이 예금이 있겠죠.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는 4억 있고, 보증금, 전세 6억 끼고, 이걸 사버리면 얼마냐. 그리고 대체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팔고 가면 되죠. 그럼 보증금 6억하고 채무 4억은 뭐냐면 두 개 합친 10억은 뭐예요? 부담부 증여에서는 부담부는 보다 양도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증여자 입장에서 1주택이고 1억 증여세도 1억밖에 안 내겠죠. 1억에 대해서만 증여가 되는 거죠. 1억에 대해서 증여하고 10억에 대해서는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큰딸 한 사람에게 직장인에게 이거를 부담부 증여로 이렇게 넘긴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왜냐 채무자 은행빚도 4억이 있고 보증금도 6억이 있다고 할 때 전세가 특별하게 아는 사람이 아닌 한 들어오지 않을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증여자가 1주택 간주하고 아크로로 이사를 해버렸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이 부담부가 10억이죠. 4억하고 6억 이럴 경우는 11억인데 증여세가 485만원, 취득세가 2,400만원, 양도세가 660만원에서 3,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아까 11억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더 낫죠. 비용이.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대충 한 1,200이 낫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딸에게 재산도 증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똑같이 이제 대체주택으로 보고 아크로로 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증여가액을 10으로 보는데 집사람에게 55%. 왜냐하면 부인은 6억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55%에서 6억 500을 증여를 합니다. 그럼 500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겠죠? 그게 48만 5천원 취득세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딸에게는 4억 9,500이 증여액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4억 9,500인데 3억은 뭐냐면 3억은 증여죠. 아니 부담부죠. 부담이 3.3억이네. 3.3억. 은행빚 3억 3천을 승계시키고 나머지 4억 9,500인데 4억 9,500에서 3억 3천을 빼버리면 1억 6,500이에요. 그러면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증여세 면제에다가 나머지 1억은 뭐냐면 이 예금이 직장이다 보니까 예금이 있어서 대출을 받든 뭐든 현금에서 이거를 사는 거죠. 그럴 경우에 계산해 보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이럴 경우 증여세가 1,261만 원, 취득세가 818만 원, 양도세가 109만 원에서 합 토탈 2,100만 원. 그래서 집사람에게 하는 경우와 큰딸에게 하는 경우를 합친 금액이 3,8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이사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대체주택을 인정받게 하는 거죠.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사를 안 가고 싶다. 이사를 안 가고 그냥 아크로로 이사 안 하고 그대로 살고 싶다. 라면 주택 2주택이 되는 거죠. 전부 2주택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럴 경우는 자, 아까 위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로 늘어나면은 3,800짜리가 8,500으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팔고 아크로로 들어가 버리면 증여세를 안 내는데 양도세가 이제 1투로 봐서 많이 낮아지는데 안 가게 되면 2주택자로 봐서 양도세가 중과돼 가지고 4,700만 원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앞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양도세가 커져 가지고 8,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뭐 큰딸 개입시키지 않고 큰딸 개입 안 시키고 집사람에게 부담부 4억으로 하고 7억을 증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도세가 2주택으로 나가야겠죠. 그러면 양도세가 5,700만 원에다가 증여세, 취득세 합쳐서 이렇게 갑니다. 부담부가 3억 8천, 나머지가 증여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도세가 이것저것 계산해서 합계가 9,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똑같이 50%씩 한다. 그러면 딸에게는 3억 8천의 채무를 11억에 50%면 5억 5천인가 집사람은 전혀 내는 거 없겠죠. 증여세 내는 거 없고 딸에게는 3억 8천을 채무를 승계시켜요. 그러고 나서 하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해가지고 9억 5천이 나옵니다. 비슷하죠? 다만 좀 작죠. 30만 정도. 왜냐면 이게 이제 좀 더 적게 하기 위해서 55% 45% 이렇게 만든 거였으니까 그래요. 아니 여기 이 금액에 한 1,000만 원 더 비싸죠. 이게 이 퍼센트를 조정한 것보다 요거하고 비교하면 퍼센트를 좀 조절해서 1,000만 원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사람이 이르게 증여하고 2주택 가정 시하고 이런 경우는 얼마냐면 증여가액을 11억을 해버리면 커지죠. 부담부 없이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커지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아크로로 이사하는 경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사람에게 아니 큰딸에게 증여도 하면서 소유권도 넘겨주면서 채무를 승계시키는 방법.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10억의 은행비 4억과 보증금 8억을 실제로 해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렇죠? 이래서 어렵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사람에게 증여하는데 비율적으로 해서 3,800만 원하고 아크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은 아크로 이사 안 가고 8,500만 원을 내거나 이렇게 했는데 대충 금액 차이가 한 5천 차이니까 이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서 1년 살고 대체주택 혜택 받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9,500, 1억 1,700은 요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여를 7억 6천으로 가정한 경우는 자, 두 사람에게 각각 50%씩 증여를 하는데 큰딸에게는 부담부 4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3억 8천인데 부담이 4억이 아니겠죠. 그러면 3억 3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7억 6천이니까 3억 8천씩에 50%씩이니까 그런데 집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증여세 하나도 안 되겠죠. 다만 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부부지간에는 6억이에요. 근데 4억을 잡아도 그 2억을 더 증여할 수 있죠. 다른 부동산에서도 쪼갤 수가 있어요. 2억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경우수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딸은 부채를 3억 3천을 껴안고 사게 하고 5천은 증여세 면제되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세가 없어요. 3억 8천 중에 5천만 원은 증여세 안 내니까 면세에다가 3억 3천은 뭐다?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도세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다 계산하면 대충 3억 3,400 정도 된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실제 거래된 가격이 최근에 2년 내에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 만약에 11억으로 바꾸면 이 방법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맥시멈 8,500에서 적게는 3,400 이 정도 선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500에서 8,500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400 기준으로 먼저 신청을 해보고 혹시라도 반려돼서 2주택을 하는 경우는 3,800으로 이렇게 아니 8,500으로 이렇게 수정 신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집사람에게 증여를 하는데 2주택으로 가정하시. 그다음 아크로 입주하고 그대로 사는 경우는 자 7억 6천에만 증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3억 8천이죠. 3억 8천으로 해버리고 7억 6천에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다 계산해서 3,600만 원이면 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가액을 증여하는데 자 2주택으로 가정하고 아크로 입주하고 그대로 사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증여를 그 부담 없이 껴버리는 거예요. 부담하는 건 5,126만 원인데 요건 의미가 없죠. 기왕이면 부담을 끼고 이제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거나 그럴 경우는 부담부 증여를 해서 이 세금을 대충 한 1,500만 원 정도 아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건 의미가 없고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1순위 요게 1순위고요.
자, 이렇게 해서 3,400으로 카바를 하고,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도 2순위 방법이고 요것도 2순위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체주택으로 들어가는 방법, 여기 1순위고요. 그래서 여기 1순위고 여기 2순위고 해서 이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5천만원 정도 더 세이브 될 수 있으니까요. 이사를 가도록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 방법.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로만 가면은, 자, 결론은 간단하게 하면은 두 사람, 집사람과 큰딸에게 각각 7억 6천으로 신고하되 딸에게는 부담부가 3억 3천원을 채무를 인수있게 해서 이 세금을 한 3,400 정도로 내게 하다가, 혹시라도 지금 전화상 응답은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시지가로 신청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를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이 방법으로 가거나, 그래서 아크로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크로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800만원에서 3,500만원대로 이사를 간다고 전제하면 이 부분으로 3,500 전후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집을 안 팔잖아요. 그래서 대체주택 효과가 이렇게 큰 거예요. 집을 안 팔면서도 이게 적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까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 비용이 어쨌든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크로로 이사하면서 두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증여를 하는 거 갖고 혼자 하는 거 증여 뭐가 차이가 있냐? 자, 이거는 재건축을 할 경우 예컨대 34평을 두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면적이 땅 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각각 나눠 가질 수가 있죠. 2주택으로 만들 경우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두 개 주택으로 재건축이 되면 각각 교환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법률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효과가 있고, 환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사람에게 증여를 해서 7억 6천에 증여를 하던 11억에 증여하던 이 아크로로 이사만 한다고 하면 3천 한 5, 600대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 이상은 제가 한 하루 이틀 엄청 이게 머리 싸매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추론한 결과됩니다. 그래서 이상의 여러 가지 경우수들 가정에서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한 5천만 원에서 7, 8천 차이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재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대체주택을 처분하는 게 가장 좋지만, 또 다시 취득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또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어서 이거를 안 하고 그대로 방심하게 되면 뭐가 된다? 세금을 이렇게 두드려 맞게 된다. 그러면 이 세금을 3년 동안 낸 세금이 1억 1,400이 돼버린다. 그렇죠? 그러면은 1억 1,400을 내지 않고 이렇게 가가지고 3,800 정도로 해서 홀가분하게 이 세테크를 하는 게 방법이 낫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